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과정 국어 단원별 기출편 해설을 맡은 김아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총 6시간에 걸쳐서 기출 문제를 모두 살펴볼 텐데요. 근래에 나온 그 문제 중에요. 근래 5개년, 그러니까 10회분 정도를 모두 살펴봤을 때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국어 강의는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냐면 운문, 그리고 산문,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문법, 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운문과 산문, 그러니까 시와 산문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나누어져 있느냐? 고전 시가가 있고, 현대 시가 있고, 운문은요. 또 산문은 어떤가요? 산문도 고전 수필이 있고 현대 수필이 있죠. 그것들을 나누어서 갈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꼭꼭 짚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5개년 10회분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게 갈래별의 문제, 갈래별 특징들 있죠. 그러니까 시만이 가진 특징, 수필만이 가진 특징, 논설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특징을 다른 갈래들과 비교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래별로 꼭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중요한 포인트부터 살펴보고 가죠. 자, 1강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운문에 해당되는 갈래죠. 자,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기출 포인트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자, 1번 보시죠. 운문이 가지고 있는 운문 문학의 특징과 함께 출제된 시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우선 출제가 됩니다. 운문 문학이 가진 특징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화자의 정서. 화자라는 것은 시 안에서 시를 풀어나가는 시의 주체죠. 그 시를 이끌어나가는 사람, 화자의 정서, 그리고 어조란 말투 등의 화자의 심리, 그 감정과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시에서의 표현 방법. 그러니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표현 방법과 감각적인 심상 문제, 시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이런 심상 등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어의 함축성. 시어는요, 여러분, 소설에 있는 단어들, 그 소재들이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함축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포인트 모두 살펴보셨으니까요.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번부터 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글은요, 여러분 2013년 2회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글 가보세요. 김소월의 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시 읽어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죠? 그리움이 나왔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구나.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까 마음속에 더 그리움이 심해진대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다시도 한번이라는 말은 어때요, 여러분? 황급하게 확 발걸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타깝게 뒤를 돌아보고 망설이게 되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망설임. 화자는 망설이고 뭔가 이별을 한 번에 확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1, 2연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이별의 상황에서 그리워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3년에는 지금 까마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까마귀는요, 서산에 해가 진다고 막 지적인데요. 해 지는데 뭐하냐, 빨리 너 집에 가야지 라고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이별을 재촉하는구나. 그럼 까마귀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앞에 뒤에 흐르는 물들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빨리빨리 가자고, 빨리빨리 따라오라고 흘러도 연달아 계속 흐릅뒤다려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과 4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화자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 외부의 배경에서 까마귀와 강물이 둘 다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어떤 상황이다? 이별의 상황이다.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1, 2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앞에서 화자는 그리움과 망설임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3년과 4연에서 화자를 둘러싼 외부적인 배경이나 환경, 그 자연물들은 어서 빨리 이별하라고 이별을 재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성을 무슨 구성이라고 하냐? 자, 앞에는 화자의 정서 드러났죠. 뒤에는 화자의 정서가 아닌 배경이 드러났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앞선자, 앞에는 정서가 드러나고 뒤에는 경치가 드러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이는 점은 이렇게 정서와 그 배경이 정반대의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별을 재촉하는 그 환경이 나왔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별의 상황에서 선경우정의 방식을 취하는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운문이라고 했죠. 운문은 운율이 있는 문학입니다. 자, 그러니 운문이라는 것은 왜 운문이라고 하느냐? 운율이 있는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운율이라는 것은 시를 시답게 만들어주는 리듬감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 글에서 리듬감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어떻게 끊어 읽히나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끝내야겠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이어 마찬가지.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렇게 끊어 읽혀요. 자, 몇 음보? 3개의 덩어리잖아요. 3개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걸 3음보 라고 하고, 자, 글자 개수 세보세요. 앞에 3글자, 뒤에 4글자, 더하면 7글자, 뒤에는 5글자, 그래서 3음보의 7오조라고 말을 합니다. 3음보의 7오조라는 말은 3음보 3개 덩어리로 나뉘어 읽히고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의 형식을 취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운문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운율이 운율이 보이시죠? 운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리듬감을 말합니다. 리듬감, 뭔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 읽히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쵸? 3음보의 7오조,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나는 김상옥 작가의 봉선화입니다, 여러분. 봉선화는 여러분 참 특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특이하냐? 딱 이렇게 3줄씩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3줄 중에서 마지막 줄이 전부 다 3글자씩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운문 중에서도,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문학 중에서도 현대 시가 아니라 이것은 시조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시조에 해당하는 글이다. 다만 현대에 쓰여졌으니까 현대시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가 아니라 시조입니다. 현대 시조죠. 시조라는 것은 3장에 6구에 45글자 내외로 쓰여지는
평시조의 운율을 맞춰 쓴 시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조라는 것이 평시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설시조도 있습니다. 사설시조는 중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중간 줄이, 두 번째 줄이 쫙 길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글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 줄이 전부 다 보세요. 어때요? 분량도 비슷비슷하죠. 그쵸? 3장에 정확하게 1, 2, 3, 4, 5, 6, 6구로 나누어지고 글자 수는 45글자 정도를 지켜서 쓰는 평시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